안녕하세요. 코딩의 나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고 해요. 비트코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새 암호화폐, 블록체인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암호화폐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블록체인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블록을 체이닝을 해놓은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다른 블록체인 기술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래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중지불 이슈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줬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줬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파일을 두 사람한테 보낼 수 있죠. 가능해요. 디지털에서는 얼마든지. 왜냐면은 디지털은 얼마든지 복제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산을 이동시키지 않고 자산을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려고 해요. 그럼 이 기록을 어디에다 남기느냐? 내가 쟤한테 준 적 없어요. 그렇게 우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이거를 맡기도록 하죠. 그래서 은행 장부 같은 거를 사용을 해요. 내가 원래 1,000원이 있었는데 1,000원을 저 사람에게 줬소 라는 기록을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알리고 그 사람이 기록을 해놔서 나중에 또 다른 사람한테 1,000원을 보내야겠소 라고 할 때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 보자. 너가 1,000원이 정말로 있나? 전에 너가 1,000원 썼네. 없구나. 라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해결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핵심이죠. 그럼 비트코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간단해요. 비트코인은 이후에 나오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화폐를 매번 발행하는 식으로 해요. 그래서 실제로 주게 되는 걸 뭐라고 부를 것이냐? 그럼 코인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100코인이 있으면요, 100코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딱 전달하는 거죠. 뭔가 되게 웃기죠? 표현이. 자, 100코인이다. 그러면은 100이라는 숫자를 어딘가에다 적어 놓는 게 아니에요. 내 잔고에 얼마가 있다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소유의 100코인이 어딘가에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 100코인을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같은 얘기 같죠? 하지만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소유로 잡혀있던 어떤 특정 자산이 실제로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비트코인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후에 나오는 이더리움이라든가 다른 거랑 구별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UTXO라는 식으로 부르는데 혹시라도 비트코인 보시다 UTXO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트코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은 이 기록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쓰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애도 가지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애도 가지고 있고 모두가 가지고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는 이건 아샬 겁니다 라고 해놓은 이 100원은 100원에 보니까 1년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샬 거다 라는 기록을 모두가 가지고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중지불 문제란 무엇이냐? 내가 이거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디지털이니까 같은 건데 1년 번호 123이라고 써있는 코인이 있어요. B한테 주기로 하고 C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쵸?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디지털에서는. 그렇게 두 개의 신호를 보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둘 다 승인을 하면 안 되겠죠. 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게 우선이냐를 보려고 하는 거죠. 시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간 순서를 가지고서 먼저 처리된 건 하고 두 번째 거는 아까 전에 썼는데 아까 전에 쓴 거를 또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자네 잘못했구만 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죠. 거래 장부가 있어요. 블럭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실제로는 내가 얘한테 줬어 라는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1, 2, 3이라는 애가 들어있고 B한테 줬는데 C한테 제가 또 주려고 할 때 1, 2, 3이 기존에 써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있으면은 아까 써놓고서 왜 또 쓰려고 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없으면은 오케이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모두한테 자, 이번 시간에 내가 이 돈을 쟤한테 줬소라는 기록 모두한테 전파. 그 다음에 처리를 하면은 그것도 또 전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이걸 들고 있다 보니까 누구께 맞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여기서 합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여럿이서 어떤 게 맞다라는 걸 합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거를 볼 때, 너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나는 무조건 오케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줬는데, 내가 첫 번째 블록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B한테 1, 2, 3이라는 걸 준 게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블록을, 그 다음 기록이야 하면서 누가 줬는데, 1, 2, 3을 또 쓰는 게 나와요. 이게 잘못됐구만 하고서 그 블럭을 쳐내요. 거절하는 식으로. 어떤 건 동의함으로써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는 거죠. 그렇다면은 네트워크 전체에서 보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어떤 블럭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를 하는 거죠. 일종의 투표인 거죠. 투표에 의해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거를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했다면은,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면 그것은 올바를 것이다. 개개인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즉, 거래하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내가 없더라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신뢰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 본인을 증명하는 거죠. 1, 2, 3이라는 거 내 거, 내가 누군데를 전자서명으로 하는 거죠.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슨 중간에를 암호화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암호학에서 쓰이는 기술들을 우리가 쓰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서명이거든요. 공인인증서나 이런 거 보면 본인증명이랑 부인방지 이런 데다 쓰이잖아요. 본인증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암호학에서 쓰이는 기술이 사용되고 비대칭 키, 암호화라고 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해시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암호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뭔가를 암호화를 한다거나 무슨 남들이 못 보게 해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비트코인의 핵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명확하게 개별적으로 기록을 해놓는 거고요.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아샬돈 1,000원이라고 된 거를 전체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는 거. 썼으면 다시는 못 쓰도록. 왜냐면 아까 그거 내 거라고 써 있었는데 써버리면 없어지거든요, 이게. 없어진다기보단 블럭에 기록이 되는 거죠, 이걸 썼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록 자체를 믿을 수 있는지를 네트워크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 합의를 이룬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이 비트코인의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이거는 이더리움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기 전까지 굉장히 주요하게 자리 잡았던 내용이라서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의 핵심에 대해서 다뤘고요. 다음에는 다른 내용, 이더리움 핵심을 할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죠.